안녕하십니까. 아돈노 경제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65세 정년 연장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에 좀 슬픈 얘기지만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이 생기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세대 갈등의 시발점이 뭐냐, 이 정년 연장이라는 거죠. 이 65세 정년 연장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들어갈 때는 그냥 뭐만 알아, 우리가 다 가르쳐줄게, 모든 건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르쳐줄 여유가 없고 다 배워와라, 인턴도 해보고 자격증 따와라, 이런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취업의 시작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추세고, 양질의 일자리는 기존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주제를 한번 해봤고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65세 정년 연장의 추진 배경은 뭐냐,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이 70세가 넘으셨는데 얼굴은 50대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환갑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살아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요거였죠. 근데 환갑의 정의는 요즘 뭐예요? 젊은이에요. 지금 그만큼 60세라는 나이가 참 좋은 나이가 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나이가 들어가는데 정년이 연장되지 않아서 경제력을 잃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령화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층의 빈곤, 우리나라가 슬픈 게 뭐예요?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인구 구조 볼게요. 자, 이제 2022년 자료를 갖고 왔고요. 지금 4.53입니다. 4.53. 1970년대. 1970년대가 뭐냐? 우리 삼촌 세대야.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8남매예요. 우리 엄마 7남매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대죠. 근데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면 결혼할 거야.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준비는 영원히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과 만나서 하는 게 맞다는 꼰대의 말 같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점 결혼 초혼이 늦어지고, 초혼이 늦으면 첫 출산이 늦어지고, 그래서 한 명을 낳고 더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 뭐 키우는데 또 남들만큼은 키우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점점점 줄어서 0.78입니다. 자, 근데 0.78의 의미를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가 만나서 평균을 유지하려면 2명이 돼야 되겠죠. 근데 하나 만나서 하나도 아니야, 0.78이야. 그러면 인구가 지금 반토막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낙엽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는 없어질 거다 라는 말이, 대학에 들어간 인구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20살이 됐을 때 2042년에는 얼마나 인구가 부족해지겠습니까? 그걸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 장치를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가 되는 거예요. 인구 구조 보세요. 1965년에는 평균 연령이 23세, 90년대는 29.5세, 27년에는 41.2세, 35년 49.6세, 54세, 57세예요. 이게 중간입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하죠? 물론 100살까지 살 거예요,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농촌에만 젊은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지만 이제 도시에도 없을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서울이에요. 서울의 평균 나이는 42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기 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그러면 60세가 정년으로 있는 게 문제가 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뭘 해야 되냐라는 게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년을 연장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연금 크레바스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연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60세가 되면, 제가 여태까지 뭐 젊은 분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실 기본적인 노동력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죠.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쳐, 회복이 안 돼,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60세에서 65세까지 손가락을 빨아야 돼.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을 때, 특히 우리나라는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처음부터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가 되면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느끼실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급여에서 떼고 나왔던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따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돈을 내가 벌지 못했는데 그 돈은 또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수가 빈곤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슬픈 얘기예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직장에 들어가서 50살에 나오면 15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재취업 시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력의 단절 혹은 직업의 이전이 하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소비 패턴이나 이런 걸 누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좀 정년을 늘려주는 게 어떠냐라는 거고요. 국민연금도 고갈됩니다. 2055년 기금이 소진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 많죠. 젊은이들은 계속 돈을 내야 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하냐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젊은 세대가 갖기 시작했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개혁 방안이 있겠죠. 정년 연장을 위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요. 소득대체율 인상. 소득대체율은 기존에 받던 소득에서 몇 퍼센트 정도 받을 거냐. 그래서 많이 내고 많이 받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간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못 받으면 정부 기금이라도 주겠다라는 식으로 줘야 그래 내가 국가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 함께 보험을 내고 내가 천년만년 젊진 않을 거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갈 시점을 조금 늦춰졌지만 또 다른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론이 있습니다. 찬반론. 자, 노후 안정과 숙련 인력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노후 안정은 어때요? 노인 빈곤이 완화되죠. 노인 빈곤율 몇이? 1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후 소득에 대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서 65세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숙련된 인력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1년이 기술의 발전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손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많이 해왔던 인력들이 기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가능할 수도 있어요. 모든 부분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뭔지 아세요? 1. 소매치기가 없는 거고요. 2. 가게 밖에 물건을 내놓고 파는 거예요. 물론 KCCTV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 물건을 가져갔을 때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한 나라에서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살 정도의 기본적인 금액을 만들어주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 안정성도 증가시킨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청년 일자리 감소, 이게 제일 크겠죠. 왜? TO라는 숫자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버텨오신 분들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 맞다. 그러면 새롭게 진입하는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적어지지 않겠는가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감소는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인사 적체가 있어서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뭐 어지간한 자리가 100대를 다 넘어요. 좋은 자리는 순환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니까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의 인건비가 부담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규직 체계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차가 쌓이면 기본급이 올라가는 구조를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죠. 물론 100% 성과급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만 근속연수는 임금을 상승시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죠. 참 슬프지만 그 높은 부분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권한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자신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배우지 않으면서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소수의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준다는 건 젊은 세대가 진입하는 것을 좀 억제하고 기존의 생산성이 낮은 분들을 유지하는 더 나쁜 생산성을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정년을 연장한다면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되고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 경계는 나이가 많아진다? 호봉제가 된다? 그런 식으로 됐을 때 더 많은 임금을 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임금 체계 개편이 돼야 된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임금 피크제입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에 네가 본래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전체적으로 근속 연수를 맞춰서 조정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받기보다는 나눠서 조금 분산해서 받는 게 개인은 고용의 안정을, 기업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 유지형이 있고요. 정년 연장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년을 유지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존 체계에서 돈을 받는 거, 연장을 한다는 건 당연히 뭐겠어? 돈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정년 연장과 재고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퇴직 후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다시 고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퇴직 후 재고용이니까 당연히 최초의 그런 연차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새롭게 되는 거겠죠. 근데 노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렇게 되면 계약직의 양산이고 계약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노동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둘이 누가 봐도 틀리다는 없죠. 그런 것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이번 시간에 그런 걸 알려드린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 시행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부터 65세 이렇게 하면 사회적 파장일 거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2027년 63세, 2028, 33 이런 식으로 부작용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본 내용은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얘기예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도 내가 들어갈 자리가 부족해진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도 언젠가 나이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